밤에 장막이 드리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K&J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고 있는 시그니엘. 서울의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보석 상자 같았다. 샹들리에의 빛이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쏟아져 내리며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고, 최고급 실크와 세틴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교계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우아한 미소를 나누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섞여 묘한 긴장감과 환희를 동시에 자아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이서연은 홀로 벽에 기댄 채 차분히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파티의 기준에서는 다소 평범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눈에 띄는 색상의 드레스 대신 그녀는 어두운 남색의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맑고 지적인 눈매를 돋보이게 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파티의 주역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K&J 그룹의 차기 핵심 프로젝트인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의 건축 총괄 책임자였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암 한 장보다 그녀의 머릿속에 담긴 설계도와 비전이 훨씬 더 가치 있었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 사실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지위와 부, 그리고 화려한 외양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다. 이서연은 그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존재 이유는 이 파티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비즈니스 협상을 위한 파트너와 최종 조율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구석에서 파티에 참석한 여러 인사들의 표정과 동선을 살피며 그들의 관계와 의도를 읽어냈다. 그녀의 예리한 시선은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의 심리와 공간의 역학을 모두 이해하는 전략가였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많은 난관과 편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결과로만 자신을 증명해 온 강인한 내면의 산물이었다. 그때 파티장의 중심이 술렁였다. 시선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K&J 그룹의 총수인 김지훈 대표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그의 모습은 흡사 조각상 같았다. 오만하고 차가운 그의 표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는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여유롭게 걸으며 사람들의 인사와 칭찬을 건성으로 받아 넘겼다. 그의 눈빛은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의 배경을 채우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듯 무심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직 그에게 이득이 되거나 그의 지위를 더욱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에게 있어 투명 인간과 다름없었다. 김지우는 이서연이 서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이서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오직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김지훈이 그녀의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그의 완벽한 구두였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다. 이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맑고 또렷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들입니다. 저처럼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김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반은 둥했다. 그는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만을 훑어보았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녀를 보잘것없는 호텔 직원으로 단정지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드레스가 호텔의 유니폼처럼 보였다. 아, 그래요. 그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일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파티에 올 이유가 없겠군요.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이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저는 손님으로 온 것입니다.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파트너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김지우는 피식 웃었다. 손님이라고요? 제 파티에 호텔 직원이 무슨 손님입니까? 혹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호텔 측에 가서 제대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발 다른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흐리는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자존심을 찌르려 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오만함은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았다. 그녀의 내면은 그 어떤 태풍에도 부서지지 않을 단단함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저는 손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서연은 그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리를 피하려 몸을 돌렸다. 하지만 김지우는 그녀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몹시 불쾌해했다. 그는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행동은 주변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돈이면 당신이 평생 벌 돈보다 많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이서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다. 이걸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이런 곳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그의 행동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사람들은 김지훈의 무례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권위에 눌려 감히 나서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 수표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경멸이 응축된 상징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어 그의 손에 있는 수표를 잡았다. 모두가 그녀가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수표를 아주 조용하고 정확하게 반으로 찢었다. 찢어진 수표 조각이 파티장의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파티장 전체를 울리는 듯 했다. 김지훈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신에게, 김지훈에게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보이다니 그는 말문이 막혔다. 이서연은 찢어진 수표 조각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 돈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저는 제 자존심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자존심은 이 종이 조각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할 듯한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착각이 언젠가는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돈으로도 당신의 오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김지우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면으로 도전받은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급히 달려와 귓속말을 속삭였다. 대표님,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곧 회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지훈의 얼굴은 희미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방금 자신이 모욕했던 이서연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녀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분노를 사겼다. 이서연은 그를 뒤로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로 남겨진 것은 찢어진 수표 조각과 잊을 수 없는 모욕감에 휩싸인 김지훈의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K&J 그룹 본사의 50층에 위치한 최고급 회의실은 밤사이에 모든 화려함이 사라진 채 차갑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맑았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압력솥 속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회의는 K&J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을 위한 자리였다. 회의를 주재할 김지훈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고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어제 밤의 기억으로 인해 끓어오르는 용광로와 같았다. 그는 계속해서 그 여자의 눈빛을 떠올렸다. 오만함과 냉소로 가득 찬 자신의 세계에서 감히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수표를 찢어버린 그 여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담담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의 자존심을 긁어댔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신분도 몰랐다. 그저 파티를 망친 무례한 직원쯤으로 치부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당돌함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감히 나를 모욕해.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를 모욕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프로젝트의 협력사인 제니시스 건축사무소의 팀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전문적인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김지우는 그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들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그 팀의 가장 마지막에 들어서는 한 여인의 모습에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어젯밤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어두운 남색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어젯밤 파티에서처럼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오직 자신의 실력과 전문성을 드러내는 복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맑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그녀는 그를 보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그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담담하고 차분했다. 김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제 밤 파티에서 그가 겪었던 굴욕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호텔 직원으로 착각했다. 평범한 복장을 입은 그녀를 하찮은 존재로 여겼고 돈으로 그녀를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뜨렸는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듯한 굴욕감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되었다. 제니시스 건축사무소의 팀장이 일어나 그들의 총괄 책임자를 소개했다. 저희 제니시스 건축사무소의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이서연 건축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료했고 이서연은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그 어떤 미동도 없이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김지훈이 아닌 오직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향해 있었다. 마치 김지훈은 이 회의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그녀의 시야 밖으로 밀려난 존재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에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비전부터 세부적인 디자인, 그리고 재정적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성은 의심의 여지가 마디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발표는 현실적이었고 혁신적이었으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준비해 둔 듯 완벽했다. 김지우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지우는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오만함을 얼마나 비웃고 있을지 상상하며 치를 떨었다. 그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이서연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쥐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거만함이
이제 그의 사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서연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논리 정연하게 답하며 참석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의 전문성과 자신감은 모두를 압도했다. 김지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녀가 모든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 건축사, 당신의 디자인은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건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K&J 그룹의 명성에 큰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깎아내려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으려 했다. 이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김지훈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살벌하게 느껴졌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해당 지역의 지반 조사와 내진 설계에 대한 모든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당신이 언급하신 위험성은 저희가 가장 먼저 파악하고 해결한 문제입니다. 제가 제시한 설계는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설계이며 이미 모든 안전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제 설명이 부족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관련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그의 질문은 그녀의 완벽한 준비성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다. 그녀는 그의 말을 반박하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무지한 질문을 해대시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답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김지훈의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무지와 오만함에서 비롯된 비난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김지훈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가 혐오했던 가난한 여자는 사실 그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능력자였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모든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회의는 이서연의 완벽한 주도에 마무리되었다. 김지우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가 얻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끝없이 굴욕적으로 만드는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었다. 이서연은 모든 계약 절차가 끝난 후 서류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지훈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회의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은 당당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김지훈은 차갑게 식어버린 회의실에 홀로 남아 깊은 좌절감과 함께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김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제의 파티와 오늘의 회의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냈다. 특히 이서연의 태도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굴욕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그는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성이 한낱 보잘것없어 보이던 여자에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이서연을 꺾는 것은 그의 권위와 K&J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와 그리고 제니시스 건축사무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 같은 분노가 숨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끄는 프로젝트의 모든 종류의 방해 공작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예산 승인을 늦추고 인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워 그녀를 좌절시키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는 그런 순진한 곳이 아니야. 나 김지훈이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프로젝트는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김지훈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넘실거렸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오랜 성공 경험은 그에게 오만함을 가르쳤을 뿐,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겸손함은 알려주지 않았다. 한편,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가장 먼저 팀원들을 소집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 대한 전략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다음 수를 내다보는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김지훈 대표는 분명히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할 겁니다. 그의 오만함은 좌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가장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던지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대비해 모든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예상치 못한 예산 삭감에 대비해 예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K&J 그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프로젝트가 사회적인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김지훈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기 어렵게 만들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동료인 한재혁에게 따로 지시를 내렸다. 재혁 씨, K&J 그룹의 최근 5년간의 재무 기록과 모든 하청업체와의 계약 내역을 입수할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한재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걸 왜요? 김지훈 대표의 오만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닐 겁니다. 그의 거만함은 아마도 자신이 감춰야 할 무언가에 대한 불안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이 단순히 내 대한 보복을 넘어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김지훈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그가 다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김지훈의 첫 번째 공격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예산 재검토를 이유로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 집행을 보류했다. K&J 그룹 재무팀은 제니시스 측에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었다. 김지훈은 그녀가 이러한 관료주의적 장애물에 부딪혀 좌절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이서연의 팀은 이미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그녀는 김지훈의 예상보다 훨씬 더 치밀했다. 재무팀이 요구한 모든 서류는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갖춰져 제출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시간을 끌 명분이 없었다. 김지훈은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지?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비서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한 듯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했다. 그는 더 교묘하고 악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에 압력을 가했다. 그는 그들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의도적인 지연을 유도했다. 그는 이서연이 하청업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결국 프로젝트가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이미 이서연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한재혁은 K&J 그룹의 이전 하청업체 계약 기록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지훈이 회사를 맡은 이후로 거의 모든 하청업체들이 특정 컨설팅 회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컨설팅 회사는 K&J 그룹의 한 이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서연은 그 보고서를 보며 무릎을 쳤다. 김지훈의 오만함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거야. 이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 혹시 이 프로젝트에 그들의 비리를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는지도 몰라. 그녀의 직감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프로젝트 보호를 넘어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사는 이제 김지훈 개인의 문제에서 K&J 그룹 내부의 더 깊은 문제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향한 냉철한 빛으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서연의 사무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와 한재혁은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매달렸다.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그 위로는 K&J 그룹과 관련된 수많은 재무 기록, 하청업체 명단, 그리고 법률 서류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이서연은 커피잔을 든 채 조용히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현미경처럼 사소한 수치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훈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찾아야만 했다. 부장님, 여기 좀 보세요. 한재혁이 작은 소리로 이서연을 불렀다. K&J 그룹이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프로젝트에 걸쳐 특정 페이퍼 컴퍼니들과 거래한 흔적이 있습니다. 선화 홀딩스라는 곳인데 이 회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모든 자금은 결국 다른 두세 개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다가 사라집니다. 한재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것은 명백한 자금 세탁의 증거였다. 이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선화. 그 이름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릴 적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선화건설이었다. 이서연의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런 아버지의 이름을 딴 회사였기에 그녀는 그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사는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불행한 사건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재혁 씨, 이 선화 홀딩스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직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재혁은 곧바로 데이터를 검색했다. 20년 전입니다. 부장님이 어릴 적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치 흑백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밝게 웃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녀,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과 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 그녀는 그때의 아픔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정의를 넘어 자신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무언가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이성 뒤로 잊고 지내려 했던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김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그 여자의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어머니가 그에게 준 것이었다. 그는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린 시절의 자신과 동생의 모습을 찾아 헤맸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장난기 가득한 소년이었고 그의 옆에는 늘 밝게 웃는 어린 여동생이 있었다. 그는 동생의 사진에 멈춰 섰다. 똘망똘망한 눈에 야무진 입술, 그리고 단정하게 따은 머리, 그의 동생은 언제나 총명하고 씩씩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속의 어린 동생의 얼굴과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서연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이었다. 특히 맑고 단호한 눈빛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다. 김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의 입에서 탄식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어린 여동생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저 불의의 사고로 잃게 되었다고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동생의 사고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이서연은 대체 누구인가?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무시했던 여자가 어쩌면 그의 핏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의 오만함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몸서리를 쳤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인 박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지금 즉시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이서연 씨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 그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 그리고 특히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박민준 실장은 대표의 이상한 태도에 의아해했지만 즉시 그의 명령을 따랐다. 김지훈은 그에게 이 조사의 목적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어린 여동생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후 이서연은 한재혁이 찾아낸 자료를 보며 숨을 멈췄다. 선화 홀딩스의 설립자는 그녀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분 대부분은 K&J 그룹의 한 이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사는 바로 김지훈의 아버지의 측근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회사의 설립일이 그녀의 가족이 사고를 겪고 모든 것을 잃은 날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시각. 김지훈의 집무실에는 박민준 실장이 긴장된 얼굴로 들어섰다. 대표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이서연의 이름, 이서연의 아버지, 그리고 어린 시절 그녀의 이름이 김서연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어린 시절 화재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함께 사라졌다는 기록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 기록은 자신의 여동생이 사라진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김지훈은 서류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놓친 채 그저 김서연이라는 세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여자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어린 여동생이었다. 김지훈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했던 세계를 산산조각 내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김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그의 눈을 찌르는 듯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여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잊고 지냈던 유일한 여동생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의 오만함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박민준 실장에게 모든 회의와 약속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과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김지훈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끔찍한 후회가 채웠다. 그는 지난밤 파티에서 그녀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이 돈이면 당신이 평생 벌 돈보다 많을 겁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그 단어들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김지우는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그의 과거, 가족의 역사, 그리고 여동생의 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대표의 명령에 따라 K&J그룹의 비공식 기록 보관소와 오래된 신문 기사, 그리고 경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밤샘 조사가 이어졌고, 다음 날 새벽, 박 실장은 여러 개의 파일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김지우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열자마자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20년 전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화재의 현장의 사진, 경찰 보고서, 그리고 생존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이정호라는 이름. 그 아래에는 화재로 인해 사망한 김은아라는 이름이 있었다. 김은아는 바로 그의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였고 이서연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 김지훈의 아버지와 이서연의 아버지가 함께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프로젝트가 파국을 맞자 이서연의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사라졌다는 기사도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김지훈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그의 가족이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는 그의 여동생과 그녀의 가족을 버리고 얻은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친구를 배신했고 그 결과 그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죄책감과 비밀 속에서 그를 잊어야만 했다. 그의 여동생이 사고로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 그의 아버지가 그녀의 존재를 지우고 그의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이었다. 이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김지우는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 쌓아온 부도덕한 역사의 산물이었다. 동시에 이서연도 자신의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일기장을 찾아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고통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K&J그룹의 전신인 회사와 함께 일하던 중 회장의 아들이자 지금의 김지훈 대표가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자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음모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지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이름을 바꾸고 잊힌 존재로 살아가려 했다. 이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아버지의 삶이 모두 김지훈의 가족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당한 분노였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김지우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무지하고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2번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 번은 가족의 탐욕으로, 그리고 2번은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그녀의 앞에 나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는 그녀의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다. 용서받을 수 없을지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김지우는 마침내 이서연의 집 주소를 찾아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집은 그의 화려한 대저택과는 너무나 달랐다. 소박하고 정갈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녀의 집 앞에서. 그는 자신이 평생을 오만과 부로 쌓아올린 거대한 성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냉대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서연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어떤 예고도 없이 문 앞에 서 있는 김지훈을 보고 차갑게 굳어버렸다. 어제 회의에서 보여주었던 완벽한 무관심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고 그의 완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녀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무세운 일로 오셨습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을 닫으려는 듯 손잡이를 잡았다. 이서연 씨, 잠시만요. 부탁입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아닌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이건 사업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고통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문을 닫으려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다. 김지훈은 이서연의 반응에 망설였다. 그는 그녀에게 곧바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서연 씨, 혹시 선화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다. 이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문을 닫으려던 손을 멈추고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다. 우리 이야기할 장소를 옮기죠. 이곳은 당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지훈의 말에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녀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녀가 그를 데리고 간 곳은 한적한 공원이었다. 그곳은 이서연이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자주 오곤 했던 곳이었다. 공원 한가운데 있는 낡은 벤치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고요한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긴장된 침묵을 채웠다. 김지훈은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와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서연 씨, 아니, 김서연. 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서연은 그 이름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김서연, 그녀의 아버지가 한때 그녀를 불렀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에 잊힌 이름이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다. 김지훈은 그녀의 반응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끔찍한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20년 전 당신과 내가 살던 집 근처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은 우리 아버지가 관여한 사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졌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업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당신의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서연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변했다. 거짓말, 우리 아버지는 사고로 회사를 잃으셨어. 당신 아버지는 아버지를 도왔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처럼 느꼈다.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사라졌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데리고 있으려 했지만 당신 아버지는 그것을 거부하고 당신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자신들의 더러운 세상에 물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김지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죄를 인정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찾아다니면서 남겨놓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회사 기록, 그리고 화재 사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과 나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나는 당신의 오빠입니다. 김지훈입니다. 이서연은 서류철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하나씩 확인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화재 기록.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조각들과 일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은 DNA 검사 결과에 멈췄다. 99.9% 일치. 그 숫자는 그녀의 모든 분노와 혼란을 한순간에 잠재웠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공허함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토록 오만하고 거만했던 남자가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가족의 아들이자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혐오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이 감정의 충돌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김지우는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모욕을 줬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이 사라진 순수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2번이나 버렸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이서연은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복수심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쥔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정말 내 오빠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아들인 것도 사실이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녀의 질문은 김지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혐오와 경멸의 관계가 아닌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고통이 얽힌 복잡한 실타래가 되었다. 공원에서의 모든 진실이 폭발한 후 김지훈과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들의 침묵은 수십 년의 시간과 감춰진 비극의 무게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김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어떤 말로 이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침묵을 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는 얄팍한 변명처럼 들릴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마침내 김지우는 입을 열었다. 서연아? 아니, 이서연 씨,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서연은 창밖을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그 공허한 시선은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의 사과는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그녀가 잃어버린 삶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의 침묵에 김지우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행동만이,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만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단호했다. 이서연은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서려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K&J 그룹 내에 부패한 네트워크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당신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 과정에서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를 서로 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화재 사고를 은폐하고 당신의 존재를 지우려 한 것도 그들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박 회장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지금은 우리 도르회사의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김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조종한 거대한 배후 세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박 회장! 이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그 이름과 관련된 단서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이 단순히 김지훈과 그의 아버지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슬의 일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지훈은 차를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내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의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길 바랍니다. 이서연은 그의 제안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후회와 고통,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절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말한 정의는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이건 가족적인 협력이 아닙니다. 오직 사업적인 협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내 방식대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과의 관계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나의 오빠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김지우는 그녀의 차가운 조건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어색하고 불편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재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한재혁은 충격과 함께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이서연은 그에게 K&J그룹의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들은 가장 먼저 박 회장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박 회장이 20년 전부터 수많은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 모든 비자금의 출처는 K&J그룹의 자산이었다. 그리고 이서연의 아버지가 책임져야 했던 사업의 실패는 사실 그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의도적인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들은 김지훈의 아버지와 이서연의 아버지를 모두 이용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그들의 눈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거대한 부패의 그림자 속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통에 빠뜨린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들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감정에서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거대한 사명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협력은 불편했지만 그 목적만큼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김지훈의 집무실은 더 이상 오만과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2명의 복수가 시작되는 전략본부였다. 이서연과 한재혁. 그리고 김지훈은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며 박화 회장과 그를 둘러싼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들의 협력은 여전히 차갑고 형식적이었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한 그들의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뜨거웠다. 이서연의 논리적인 사고와 김지훈의 내부 정보는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녀가 파악한 금융 자료의 흐름은 김지훈이 제공한 내부 인물들의 관계도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박 회장은 회사의 모든 비자금을 선화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 돈을 정치권 로비와 다른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출처를 가리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 복잡한 금융거래의 흐름도를 띄웠다. 김지훈은 그것을 보며 치를 떨었다. 그가 몰랐던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그의 가족이 20년 동안 짊어져 온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김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를 파멸시킬 차례군.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매우 교활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증거만으로는 그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그들이 만든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가 바로 미끼였다. 김지훈은 이서연의 계획에 따라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더 스카이뷰 프로젝트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이 프로젝트가 K&J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모든 내부 자금 흐름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 발표는 박 회장을 포함한 부패 네트워크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외부 감사가 진행되면 그들의 비자금 거래가 모두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김지훈의 발표가 있자마자 박 회장의 측근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지훈에게 외부 감사를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그의 사생활을 파헤쳐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들은 김지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서연 때문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서연을 미행하고 그녀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서연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한재혁과 함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부장님, 그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이 움직입니다. 한재혁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걱정 마세요. 그들은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행하는 것을 이용해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겠습니다. 이서연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박 회장의 하수인들이 그녀의 사무실에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이 찾으려 하는 서류들을 가짜로 위조해 그들이 가져가도록 유도했다. 가짜 서류에는 그들이 원하는 비자금 장부의 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그 장소는 사실 경찰과 언론이 대기하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직감으로 김지훈의 행동이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이서연이 미끼를 던졌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연락을 취해 작전을 중단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이미 이서연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그는 김지훈이 자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김지훈을 상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김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것은 김지훈의 가족에 대한 오래된 스캔들이었다. 김지훈의 아버지와 관련된 금융비리, 그리고 그가 숨겨왔던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언론에 흘리며 김지훈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했다. 그는 또한 이서연의 신분을 캐내려 했고 김지훈과 이서연의 관계를 불륜 관계로 조작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김지훈은 박 회장의 방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언론은 삽시간에 김지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K&J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예상했던 일이었다. 이제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를 채운 것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였다. 이서연도 박 회장의 반격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연락을 취했다.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당신의 솔직함만이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강점인 진실을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도박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전략은 완벽했지만 그들의 성공은 이제 오직 그들의 용기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자들에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방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K&J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상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모든 이사들과 함께 김지훈 대표가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회의의 의제는 단 하나. 최근 언론에 폭로된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지훈을 대표직에서 해임하는 것이었다. 박호 회장은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계획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했다. 김지훈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다. 박 회장은 김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김지훈은 당당하고 침착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은 이서연의 등장에 의아해했지만 박화 회장은 즉시 얼굴이 굳어졌다. 박 회장은 김지훈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오랜만에 회의에 참석하셨군요. 김 대표. 하지만 당신의 자리는 이제 곧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겁니다. 최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권한을 박탈할 것입니다. 김지훈은 차분하게 그의 말을 잘라냈다. 박 회장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해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씌워진 부패와 비리라는 죄목은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과 공범 관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박 회장을 향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박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감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는가.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훈은 뒤로 물러서며 이서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이서연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도가 나타났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K&J 그룹의 비자금이 선화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어떻게 정치 자금과 불법 거래에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비자금의 시작은 20년 전 K&J 그룹의 전신인 회사에서 벌어진 한 프로젝트의 고의적인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당시 외부 협력자에게 전가하고 그 과정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 회장님입니다. 이서연은 거침없이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함께 찾아낸 모든 자료, 그리고 한재혁과 함께 밤새도록 분석한 모든 금융 기록을 공개했다. 그녀는 박홍욱 회장 등 비자금의 출처를 가리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희생시켰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가 가족을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소문까지 퍼뜨렸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모두 경악하며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 여자는 김 대표가 심어놓은 첩자다. 전부 날조된 자료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지만 김지우는 그의 명령을 단호하게 막았다. 멈춰, 박 회장님. 김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이 자리에 이서연 씨와 함께 온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저와 박 회장님 사이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비리는 저의 가족과 이서연 씨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20년 전의 비극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김지우는 이서연의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20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 보고서와 함께 그의 가족 기록, 그리고 이서연의 출생 기록이 담긴 파일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가 담긴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서연 씨는 제가 20년 전 잃어버렸던 동생입니다. 그리고 박 회장님은 우리 가족을 이간질시키고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를 갈라놓은 진정한 장본인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지된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김지훈과 이서연, 그리고 박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박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그의 가장 큰 무기였던 김지훈의 입을 통해 폭로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공개될 것입니다. 김지훈의 마지막 한마디는 박 회장의 모든 희망을 꺾어버렸다. 박 회장은 자리에서 주저앉아 자신의 무너진 왕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그저 끔찍한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은 박 회장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정의를 선택했다. 경호원들이 박 회장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왔고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김지우는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박 회장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자신의 아버지와 이서연의 아버지, 그리고 이서연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실현했고 그들의 어깨에 드리워진 무거운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승리와 적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박 회장과 그의 부패 네트워크가 모두 체포된 후 K&J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부패와 함께 김지훈과 이서연이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보도했다. 한때 그를 경멸하고 조롱했던 대중은 이제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이사회는 박 회장을 비롯한 부패한 이사들을 해임하고 김지훈에게 회사 정상화를 위한 정원을 위임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이기적인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김지훈은 가장 먼저 이서연에게 회사를 함께 이끌자고 제안했다. 내 오만함이 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혜와 정의로움이 이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다.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이 회사를 바로잡고 부패와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기업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들의 협력은 이제 불편한 동맹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었다. 김지훈은 회사의 경영을 총괄했고 이서연은 모든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김지훈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은 흔들리던 회사를 안정시켰고 이서연의 뛰어난 실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모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갔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성공과 함께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업무를 마치고 김지훈은 이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바쁜데 미안합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내밀었다. 이서연은 말없이 커피를 받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김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평생을 오만함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과 우리 가족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나에게는 잃어버렸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속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이제야 찾은 오빠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가져왔다. 아빠는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든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김지훈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속죄하고 바로잡아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다. 나는 당신을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서연의 말은 김지훈에게 가장 큰 용서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렸다. 몇 달이 흘렀다.
K&J 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얻었다. 한때 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은 비즈니스 세계를 넘어 사회의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이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김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점심 같이 합시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권위적이지 않았고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이서연은 그제서야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네, 오빠.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그들은 함께 문을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 않았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햇살이 쏟아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